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창밖은 조용했고 집 안은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됐다.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늘 알람이 울리기 전 먼저 눈이 떠졌다. 쉰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아직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본다. 눈 밑은 조금 꺼졌고 입가엔 잔주름이 늘었지만 피부는 또래보다 깨끗한 편이었다. 매일 씻고 매일 관리하고 매일 운동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몸은 정직해. 관리한 만큼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바쁜 일상 속 아침은 늘 간단했다. 바쁜 날엔 커피 한 잔으로 대신했고 여유가 있는 날엔 요거트나 과일 몇 조각이 전부였다. 회사까지 가는 길은 길고 붐볐다. 지하철 안에서 서서 가는 날이 많았고 손잡이를 잡은 팔엔 힘이 잔뜩 들어갔다. 다리엔 이미 피로가 쌓였지만 그녀는 그걸 살아있다는 증거 정도로 여겼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후배들은 언제나 그녀를 믿고 의지했고 상사는 결과를 요구했다. 회의는 길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럴수록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꼭 운동하고 사우나하면 괜찮아질 거야. 퇴근길, 몸은 무거웠다. 솔직히 말하면 집으로 바로 가서 눕고 싶은 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집 방향과 반대편에 있는 헬스클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피곤하지만 극기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남들은 쉬는 시간에 나는 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헬스클럽은 늘 비슷한 풍경이었다. 밝은 조명,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땀 냄새와 샤워젤 향이 섞인 공기. 그녀는 러닝머신 위에 올랐다. 처음 몇 분은 힘들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역시 오길 잘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사우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땀이 나고 피부가 촉촉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이렇게 독소를 빼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집에 돌아오면 밤 9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배는 그제야 고파왔다. 늦은 저녁이 몸에 안 좋다는 말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운동도 했고 사우나도 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남은 반찬들이 보였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설거지까지 마쳤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또 한 번 스스로를 점검했다. 피곤하지만 뿌듯했다. 남들보다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일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그때마다 조금씩 무시됐다. 속이 더부룩한 날도 있었고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 깬 적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해마다 늘어나는 나이라는 숫자가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헬스클럽에 들렀다. 운동을 마치고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벽을 짚고 간신히 앉았다. 잠시 후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가빠졌다. 물속에 더 들어가 긴장을 풀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게 첫 번째 선택의 실수였다.
결국 그녀는 탈의실에서 쓰러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누군가 부르는 소리, 그리고 희미해지는 의식.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 천장은 낯설었고 몸에는 여러 개의 선이 연결돼 있었다. 잠시 후 한 중년의 의사가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이름도 소속도 중요하지 않았다. 차분한 목소리의 의사가 말했다. 운동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 말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왜 문제죠?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치 오래전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듯 천천히 말했다. 몸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은 일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이유가 되었든 간에 피로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는요. 의사가 안타까운 듯 쳐다보았다. 그런데 밤마다 몸을 각성시키고 더구나 잠들기 전 소화해야 할 음식까지 얹어주면 머리는 잠들어도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잠자는 동안에도 음식을 소화하려면 몸은 일해야 됩니다. 다만 가장 느리고 힘든 방식으로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의사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봤다고 했다. 깨끗함을 건강으로 믿고 땀을 노력의 증거로 삼았던 사람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 침대 위에서는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했다. 의사 눈에 내 모습이 어떨지 떠올랐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의사 눈에는 그 환자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그녀는 운동을 쉬어야 했고 사우나도 금지됐다. 처음엔 불안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이 더 망가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지금은 덜 하는 게 더 하는 겁니다. 퇴원 후 집에서 보내는 밤이 달라졌다. 늦은 저녁 대신 시간 맞춰 가벼운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이 익숙해진 리듬이 깨졌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몸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보다 덜 피곤했다. 속도 편안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은 건강을 돌본 게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려는 불안에 매달려 있었던 것임을.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일은 힘들었고 퇴근길은 붐볐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헬스클럽에 가지 않았다. 피곤한 날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지 않고 세면만 하는 날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오히려 수면질이 더 좋았다. 역시나 몸이 힘든 날은 몸이 신호를 보내준다. 그녀는 가끔 생각한다. 그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나를 혹사하고 있었겠지. 병원에서 들은 그 의사의 말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몸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만큼은 일을 덜 시키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비슷하지는 않으세요?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요.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